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5강으로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기화 분포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초기화 분포란 유한한 모집단에서 일부 대상을 비보건 추출할 때 그중 특정한 성질을 가진 대상이 X개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빨간 공이 7개,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해볼게요. 총 10개의 공이 있겠죠. 이 중 비보건 추출로 공 5개를 뽑을 때 그중 3개가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초기화 분포를 이용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변수 x가 특정값 x를 취할 확률은 대문자 n 컨비네이션 n 분의 대문자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대문자 n-k 컨비네이션 소문자 n-x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호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문자 n은 전체 대상 수를 의미합니다. 위에 예시에 대입해 보면 주머니에 공이 총 10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n은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대문자 k는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우리가 빨간 공을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이라고 가정하면은 빨간 공의 개수는 총 7개이므로 k는 7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문자 n은 뽑을 대상 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위에 예시에서 총 5개의 공을 비보건 추출로 뽑기로 했었죠. 따라서 소문자 n은 5가 됩니다. 그리고 x는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이 뽑혀야 할 개수를 의미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우리가 빨간색 공이 3개 뽑힐 확률을 구하고자 했죠. 따라서 빨간 공이 3개 뽑혀야 하고 위에 예시에서 x는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셨죠? 자, 우리가 이 예시에서 구한 각 값을 이용해서 한번 이 예시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볼게요. 이 예시에서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3의 값을 취할 확률, 즉 5개의 공을 뽑았는데 그중 3개가 빨간 공의 확률을 구하고자 했어요.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10 컨비네이션 5 분의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분모 쪽은 10개 중 5개를 비보건 추출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분자 쪽은 빨간 공 7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곱하기 파란 공 3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분자의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라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확률 질량 함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결국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시를 통해 문제 하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10명의 지원자가 있다. 남자는 6명, 여자는 4명이다. 이 중 면접을 통해 3명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두 같은 성별이 아닐 확률은? 자, 뽑힌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거는 남자가 1명, 여자가 2명 뽑힌 경우나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 뽑힌 경우를 의미해요. 따라서 두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서 배운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조건에 따라 각 상수를 먼저 정의해야겠죠. 우선 전체 대상 수인 대문자 n은 10명이라고 했으니까 10이 돼요. 그리고 특정 속성을 남자라 가정했을 때 남자라는 속성을 가진 대상의 총 개수 대문자 k는 6이 됩니다. 그리고 뽑을 대상의 수인 수문자 n은 3이 되고요.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이 뽑혀야 할 개수, 즉 뽑혀야 할 남자의 수인 소문자 x는 1이나 2가 돼요. 우선 x가 1일 확률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우리가 각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은 2는 10 컨비네이션 3분의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120분의 6 곱하기 6이 돼서 120분의 3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약분해 보면은 10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0.3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자가 2명 뽑힐 확률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경우 P, X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입해 보면은 10 컨비네이션 3 분의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120분의 15 곱하기 4, 즉 120분의 6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경우 확률은 0.5가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 두 가지 경우에 확률을 더해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0.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기화 분포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체 대상 수가 유한해야 합니다. 모집단의 개수가 무한대에 가깝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모집단이 두 가지 대상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앞선 우리가 두 가지 예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예시에서는 모집단이 빨간 공과 파란 공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지원자가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렇듯 모집단을 어떤 특정 속성에 의해서 두 가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으로는 비보건 추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는 초기화 분포의 정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건으로는 몇 개를 뽑을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자, 앞선 우리가 공을 뽑는 예시에서 10개의 공 중 5개를 뽑고 그중 빨간 공이 3개일 확률을 초기화 분포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5개를 뽑는다는 사실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총 몇 개 뽑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n은 고정된 값이고요. 변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5개를 뽑았을 때 그 안에 빨간 공이 몇 개 들어가 있는가 이므로 변수는 빨간 공의 개수가 돼요. 따라서 총 뽑힌 대상 5개 중 빨간 공의 개수 x를 우리가 변수로 두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기화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초기화 분포의 기대값은 소문자 n 곱하기 대문자 n분의 k가 되고요. 분산은 소문자 n 곱하기 대문자 n분의 k 곱하기 1-n분의 k 곱하기 대문자 n- 소문자 n분의 대문자 n-1이 됩니다. 여기서 n분의 k를 보시면요. 전체 대상 중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의 비율을 의미해요. 앞선 예시에서 우리가 전체 10개의 공 중 빨간 공이 7개라고 했으므로 이 경우는 10분의 7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우리가 첫 번째 대상을 추출할 때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을 뽑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빨간 공을 뽑은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만일에 가정하면은 이항분포에서의 성공이라는 의미랑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n분의 k는 이항분포에서의 p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면 기대값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np가 됩니다. 이 기대값은 즉 이항분포의 기대값과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항분포를 생각하시면 초기화 분포의 기대값도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산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n분의 k를 p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n 곱하기 p 곱하기 이 부분은 1-p가 되니까 1-p 곱하기 n-n분의 n-1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1-p를 q라고 놓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는 npq 곱하기 n-n분의 n-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뭐랑 같아요? 이항분포의 분산과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로 붙은 항 하나는 어떤 값을 대입하시든 항상 1보다 같거나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화 분포의 분산은 이항분포의 분산인 npq와 유사한데 그보다는 조금 작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초기화 분포의 분산은 이항분포의 분산보다 작은 걸까요? 초기화 분포는 비보건 추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빨간 공, 파란 공의 예시로 봤을 때 첫 번째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7이죠. 근데 만일에 첫 번째에 빨간 공을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공은 총 9개고 그중 6개만 빨간 공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도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6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보다 낮아지게 돼요. 즉, 한 번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고 반대로 처음에 실패했다면 다음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이처럼 비보건 추출은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성공이 많이 나오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실패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결국 실험 결과가 평균 주변에 좀 더 모이게 되고 그만큼 분산이 이항분포에 비해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붙는 이유가 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듯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에 비해서 분산이 작아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인 대문자 n- 소문자 n 분의 대문자 n-1이 곱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상인이 10개의 TV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1개의 불량품이 있다. 10개 중 4개를 팔았을 때 그중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자, 여기서 불량품이 아닌 정상인 TV를 특정 속성을 가진 대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총 10개의 대상 중 9개가 정상, 1개가 불량이겠죠. 이 전체 10개 중 4개를 뽑는데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곧 뽑힌 4개가 모두 정상일 확률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4개 모두 정상 상태인 TV를 뽑을 확률을 초기화 분포를 통해서 구하면 돼요. 일단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Px는 4가 되겠죠. 우선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분모 자리에는 10 컨비네이션 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특정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경우의 수를 써줘야 되는데 이는 9개의 정상 TV 중 4개를 뽑는 경우의 수 9 컨비네이션 4 곱하기 불량 TV 1개 중 0개를 뽑는 경우의 수 1 컨비네이션 0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210분의 126이 되고요. 약분해 보면 이는 5분의 3이 됩니다. 즉 0.6이 된다고 할 수 있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